자, 오늘 내용은, 어, 512 2학기 학습 컨설팅, 그리고 그때 알았더라면 이런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료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설명회 자료랑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실제 고3이 됐을 때, 지금 고등학교 2학년들은 내년 요쯤이 될 거고, 1년 후, 고등학교 1학년들은 2년 후가 되겠죠? 그쯤 됐을 때, 실제로 벌어질 일들이 이런 일들입니다. 자, 제일 먼저 보시면은 일단 대입 일정이 나와 있는데 대입 일정이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이렇게 볼 거예요. 9월 시험을 보고 모평을 보고 그리고 나서 수시원서 접수가 이루어지게 될 거고 이 수시원서를 접수할 때 지금은 단순하게 선생님 저 학생부로 갈 거예요. 수시로 갈 거예요. 혹은 내신을 좀 망친 학생들은 정시로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수시원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 교과를 쓸 것인가, 종합을 쓸 것인가, 약수령 논술을 쓸 것인가, 논술을 쓸 것인가, 아니면 정시를 할 것인가가 결정되게 될 거고, 수능을 보고 약수령 논술들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수시 합격자 발표, 정시 합격자 발표, 이렇게 하면 입시가 끝이 나겠죠. 오늘은 4개 전형별로 보면서 전형에 대한 안내도 해드리고 좀 현장감 있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교과 전형 대부분은 지금 설명회를 몇 번씩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알 거고 교과 전형은 간단히 얘기하면 내신 점수로 가는 거예요. 내신 점수로. 그래서 내신 등급이 지금까지 예를 들어 평균 등급이 얼마다 그럼 그 등급을 기준으로 대학을 가게 되겠죠. 좀 심플하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 2등급이다. 그다음 2.1등급이다. 이 두 학생이 있다면은 이 학생이 선발되게 될 겁니다. 한 명만 뽑는다면. 점수가 높을수록 뽑히는 전형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고3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학교에 따라 산출 방법이 다 달라요. 뭐 가천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것도 있고, 뭐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 세종대 학교에 따라 다 산출 방법이 다르고,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들도 선생님 저 ABC 성취도 과목 안 중요한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과와 종합 모두에서 중요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도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과에도 들어가는 거고. 22학년도와 23학년도의 입결 차이를 고려해야 된다 그랬는데 한 2년치 정도의 어떤 차이를 고려를 하면은 점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대학을 쓰게 되고요. 학교에 따라서 학생부를 내거나 면접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최저만 맞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좋은 대학일수록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을 보게 되고 좋은 대학일수록 인서울에 있는 대학일수록 학생부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뭐 70%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료를 보면서. 자, 인서울 주요 대학이 어느 정도 등급되면은 좀 이 교과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산출 방법도 다르고 이것저것 다 다르다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 내림차순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이 학생부 환산 등급이라는 게 50% 컷, 70%컷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대학의 입시 전형을 찾아보다 보면은 입시 요강이나 입시 결과에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뭐 간단히 얘기 드려서 만약에 100명을 뽑는다. 그럼 그 중에서 50등을 한 학생의 점수고 여기는 70등을 한 학생의 점수예요. 그리고 커트라인은 그거보다 더 아래쪽에 있겠죠. 근데 커트라인은 공개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추가 합격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좀 기준으로 많이들 봅니다. 그랬을 때 교대 같은 경우, 그죠? 여기 교대, 성균관대, 이대, 중앙대, 세종대 이런 약간 좋은 대학들이 좀 있는데 한 이 정도 등급 라인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좀 내려가면서 뭐 자세히 볼 건 아니니까 고1, 2들 뭐 이런 인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 라인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등급 컷이 결정이 된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반영 과목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 이제 좋은 대학일수록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국영수 사과한 뭐 외대 정도 되면 이런 정도를 반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전공 과목들만 문과 계열은 국영수 사, 그다음 이과 계열은 국영수 과 이렇게 반영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이런 점수가 나오게 되면 된다는 겁니다. 좀 더 내려가 보면 명지대, 뭐 서경대, 뭐 이런 선이 한 2.5, 뭐 이런 선에서 이제 결정이 되죠. 이 정도 선이 가천대도 이 정도 선에 있어요, 같이.
자, 수도권 쪽으로 좀 가보면, 수도권에 뭐 가천대, 단국대, 명지대, 경기대, 뭐 이런 데들이에요. 이게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대학별로 평균을 내놓은 경우이기 때문에 과에 따라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학생부 환산 등급의 70% 컷을 보면 이 정도 라인에서 형성이 되죠. 가천대, 단국대가 한 이 정도 라인, 2.5, 2.6. 그런데 2.5등급 정도면 교과 전형으로는 가천대 정도나 서울권 하위대학이 되지만 종합 전형으로는 왠지 좀 더 써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경희대나 중앙대도 2.5선에 있으니까 그 얘기를 조금 있다가 지금 기억해 놓으시고 조금 있다가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을지대, 신한대, 강남대 이런 약간 수도권의 이제 중하위 대학으로 가면은 이런 정도의 등급대가 형성이 돼요. 교과 전형에서. 그래서 4점대 등급이면 수원대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게 교과 전형이고 교과 전형이 아까 반영 비율이 다 다르다 그랬는데 고3들은 여기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반영 비율에 따라 자기 내신 성적이 달라지게 되니까 일단 가천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 상권에서는 가천대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보다 점수가 좋으면 인서울권이 되는 거고 요거보다 점수가 낮으면 강남대나 수원대 이런 쪽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천대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가천대는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점수를. 그리고 5학기 중에 4개 학기만 보는 게 굉장히 특별한 사항이죠. 그래서 1학년 1학기를 망했다. 예를 들어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가천대에서는. 그래서 제일 잘한 거부터 국영수가 평균을 내고 4개 학기 중에 제일 잘한 게 40%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이 30%, 20%, 10%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일단 1학년 1학기나 이렇게 잘해놓은 학생들, 또 2학년들이면 1학년 1학기랑 2학기를 잘해놓은 학생들은 3학년이 오기 전에 가천대 합격 여부는 나올 수도 있어요. 4개 학기만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대학들마다 어떤 점수를 주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점수를 변환하게 되죠. 자, 그러면 종합을 조금 해보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아까 말씀대로 점수로 가는 거고 수능 최저나 면접을 보는 전형입니다. 수능 최저를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능을 맞춰야 되겠죠? 우리 지금 고1, 고2 학생들이 수능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그 얘기가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드리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수능도 같이 챙겨가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점수랑 그다음 수능 최저 이걸 가지고 대학을 간다. 그리고 우리 고3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 개를 봐서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결정하게 된다. 다음 진로 선택 과목이나 성취도 과목도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얘기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이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서울에서는 40% 정도 선발을 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한 10% 정도밖에 선발을 안 해요. 인서울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선발하는 전형이죠. 그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이해를 하실 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에 학생부 종합 전형 컨설팅을 제가 설명회를 1시간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보고 내가 종합 전형을 좀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학생은 유튜브도 좀 찾아보세요. 거기에 이제 1시간 정도 설명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마침 1학기가 끝났고 여름방학으로 가는 그런 타이밍에서 여름방학에 수정기간이 한 번 있을 거예요. 세특이나 이런 것들. 그러면 학생부를 받아봐서 이걸 내가 어떤 걸 수정해야 될지 알려면은 다시 한번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단순히 내신 성적만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천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가천대를 지망하는 학생인데 3등급을 받았고 1학기 때 2등급, 3등급, 2등급을 받았어요. 그럼 마지막 3학년 1학기를 안 했더라도 평균이 2.5등급이잖아요. 아니, 더 나오죠. 왜냐면 아까 가천대는 잘한 거에다 40%, 30%를 주니까 한 2.3, 2.2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이미 합격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미 합격인데 3학년 점수는 안 나와 있죠. 근데 여기를 5를 받았다고 칠게요. 안 챙겨서. 이렇게 돼 있을 때 가천대 교과 전형은 합격이 되지만 가천대 종합 전형에서는 제가 볼 때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가천대 종합 전형은 가천대가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런 교과를 산출하지 않아요. 대학교에 따라 아까 교과 산출 방법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내신 산출 방법이. 그것도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 학생은 굉장히 불성실한 학생이죠. 봤을 때. 3학년 1학기를 너무 못했으니까. 그래서 내신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스토리가 중요한 전형.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먼저 보여드리면서 이해를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내신의 함정, 경희대 건데 이걸 모든 대학이 다 공표하면 좋은데 대학들이 다 공표하지 않습니다. 자, 경희대 거 보시면은 자율전공학부 한번 볼게요. 이게 종합전형 합격자인데 합격 등급의 평균 등급은 2.1등급이에요. 그럼 내가 대충 2.1이 되면은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합격자는 동그라미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도 합격자가 있습니다. 4등급까지도. 그죠? 점수로 뽑는 게 아니란 얘기죠. 이 동그라미들 있잖아요. 이 동그라미들은 자사고일 확률이 높고 여기서는 도드라지진 않지만 이 앞에 있는 거는 일반고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이 뒤쪽은 자사고일 확률이 많겠죠. 경희대 정도 되니까. 정치외교학과 한번 보시면 정치외교학과 굉장히 특이하죠. 5등급 대 중반도 붙었어요. 평균 등급은 2.5등급. 그래서 일반고는 이 앞선에 있는 경우들이 붙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인서울에서는. 무역학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죠. 다양하게 붙었죠. 2점대부터 여기 5등급 때까지도. 이렇게 다양하게 선발이 많이 됐고 무역학과 정도 되니까 외고나 이런 애들 많이 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인서울의 여기 일반고 학생은 요 밑에는 내 점수라고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평균 등급보다도 점수가 좀 좋아야 되고 이 점수가 좋아야 되는 걸 둘째치고 스토리가 좋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내신만으로 쓰는 건 아니다. 내신을 산출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준비가 잘 될 수 있겠죠. 자, 인서울 주요대학은 자사고 특목고 입결이 반영된 걸 감안해야 되고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학교별 학생부 평가 요소를 감안해서 유불리를 따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자, 그다음 면접이 이제 들어가는 전형이죠. 종합전형은. 하지만 최저가 서울권의 상위권 대학에선 다 들어갑니다. 수능 최저 등급이 들어가는 학교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종합전형도 인서울에 있는 어느 중위권 이상의 대학을 가려면 수능 준비가 되어야 한다. 이게 원칙이죠. 자, 그럼 이 3번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어떤 스토리를 기반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 전에 일단 입결을 조금 한번 보면. 자, 서울권에 이제 서울대. 아까 서울대 없었잖아요.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어요. 교과 전형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종합 전형들만 쭉 뽑은 건데, 서울대, 교대 라인이죠. 연세대가 요 중간에 껴있고, 그죠? 고려대도 껴있고. 이쪽 등급들을 보면 이런 등급을 형성하고 있죠. 70% 컷이거든요, 이게. 100등 중에 70등 한 학생의 등급이다.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중앙대를 따라오면은 중앙대가 2.61등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70등 학생의 등급이고 아까 그 표 보셨잖아요. 쭉 분포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일반고 학생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2.6등급 가지고 아까 학생부 교과로 가천대도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가천대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가 그 등급의 중앙대가 될 것 같으니 써보지만 사실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등급만 보고 결정하지 않는다. 이 등급 안에 스토리들을 잘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대략적으로 서울권 하위 대학들이에요. 중하위 대학들. 70% 컷이 상당히 특이하죠. 3점대 중반까지도 되어 있어요. 가천대가 3.5 정도 되거든요. 이쪽은 70% 컷을 볼 게 아닙니다. 이쪽은 요 앞에 50% 컷을 봐도 요거보다 점수가 좀 더 좋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반고에서 붙으려면. 특히 우리 성남 지역에서 붙어주려면. 그래서 이런 단순한 입시 결과를 가지고 종합전형을 결정짓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자, 마찬가지죠. 서울권의 하위 대학들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4등급에 뭐 70%, 70등 한 학생이 4등급에 중앙대를 붙었다. 말이 안 되는 그런 자사고 애들이죠. 자, 수도권을 보면은 오히려 점수가 더 높아집니다. 여기는 약학과라 그런데 가천대 쪽을 보면 3.5 정도 라인에 형성돼 있잖아요. 아까 중앙대보다 여기가 더 높죠. 70% 컷이. 이유는 여기는 자사고 애들 안 쓰는 곳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일반고끼리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 데이터가 정확합니다. 이 데이터를 보고 원서를 접수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입결들이 중요한 건 아니고 요런 내신의 함정 여기 외대 것도 한 번 더 보실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분포되어 있죠. 그죠? 여기가 1등급, 2등급, 3등급인데 2등급 라인에서도 여기 1점대 후반인 학생부터 2점대 후반인 학생까지 붙었어요. 그죠? 물론 2점대 후반에 일반고 스토리가 좋으면 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겠죠. 자, 그래서 요런 전형을 얘기한다. 제가 아까 요거 이제 설명드린다 그랬는데 중요하다고 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요소 및 비율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평가 요소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학업 역량, 그죠? 건국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게 요번에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생들이 겪게 될 입시의 가장 스탠다드입니다. 요 세 개로 나누는 거.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학업 역량 그랬어요. 학업 역량. 그러면은 학습을 얼마나 잘하냐는 얘기죠. 성적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진로 역량 그러면 학업 역량하고 뭐가 다르냐? 진로 역량은 전공에 대한 공부도 들어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명공학과를 가려고 하는 학생이 있다면 생명공학에서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전공은 수학하고 생명 점수가 되겠죠. 화학도 조금 포함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전공과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공 적합성과 더불어서 진로 활동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름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여기가 진로가 아니고 진로 역량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역량. 공동체 역량, 학업 역량. 이 다음에 현재 고등학교 1학년생들이 고교학점제 첫 세대예요. 그런데 입시는 이 전 세대랑 같습니다. 입시가 바뀌는 건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거든요. 근데 고교학점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이 멘트가 역량입니다. 역량. 자, 그럼 이 역량이 무슨 뜻이냐? 제가 학생부를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고3들이 저한테 많이 가져와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세특을 보면은 국어, 수학, 과학 이런 거 할 거 없이 수행평가들을 하는데 그 수행평가에 저 선생님 생명공학과를 가고 싶어요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과학의 어떤 수행평가를 하는데 생명공학과 관련된 책을 읽었죠, 아이가. 그래서 그 책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스토리를 써 내려가고 진로 활동은 700자를 적게 되어 있잖아요. 진로 활동이. 이 700자의 진로 활동에 어떤 내가 뭐 학교에서 어떤 강연을 들었고 생명공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도 많고 어떤 탐구 활동을 했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역량이 드러나냐는 거예요. 내가 생명공학자가 될 만한 역량이 있느냐. 관심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쵸? 그럼 생명공학자가 되기 위한 역량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전문가들은 키워드를 잡는다고 얘기를 해요. 세특이나 진로활동의 키워드를 잡는다. 이 키워드에 생명공학자가 되기 위한 역량에 필요한 거. 예를 들면 탐구하는 탐구력. 탐구를 얼마나 잘하냐. 과학자니까. 그죠? 그리고 뭐 과학자, 이 생명공학과라 그랬으니까 과학자라 그러면 성실함 이런 것들이 얼마나 드러날 수 있느냐. 창의성, 창의력이라 그럴게요. 창의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잡고 이 키워드들이 세특과 진로 활동에 녹아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걸 보니까 관심도 있지만 참 탐구력이 있는 학생이구나. 야, 이 친구는 굉장히 성실한 학생이구나. 이 친구는 체력이 좋은 학생이구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가면서 진로도 디테일이 생기게 되고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런 역량을 키워온 스토리가 그런 세특들에 녹아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점수예요. 점수가 4등급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창의력이 있고 탐구력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학업 역량은 당연히 이제 전체에 대한 공부에 대한 얘기가 될 거고 진로 역량 같은 경우에는 전공 과목에 대한 공부. 이 성적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진로 활동과 관련된 역량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공동체 역량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게 많이 줄어든 건데 예전에 이게 봉사나 동아리 예전에 이제 자소서를 보면은 뭐 갈등 사례를 해결한 게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성하고 관련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성. 공동체에서 얼마나 자기가 잘 어울리고
얼마나 또 희생하고 이런 학생이냐? 희생은 아니죠. 얼마나 좀 이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학생이냐?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평가 요소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우리 하이탑 학생들은 제가 알려줬으니까 혹시 모르겠으면 저한테 조금 더 얘기를 들어봐야 될 텐데 와서 컨설팅을 받더라도 이 역량이 드러날 수 있는 세특을 구성해야 된다. 이거를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관심이 드러나는 게 아니다. 자, 두 번째, 비율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비율은 고3 때 신경 써도 되지만 잘 보시면 경희대랑 고려대를 한번 봐볼게요. 경희대는 학업 역량 30%, 전공 적합성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려대의 경우는 학업 역량이 50%, 자기 개발 역량 3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학업 역량의 차이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학습적인 내가 전공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까지 포함해서 학습적인 것들이 우리 경쟁자들에 비해서 조금 뒤처지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등급이 약간 떨어진다. 그러면은 고려대보다는 경희대 같은 데 쓰는 게 낫겠죠. 여기는 학업 역량을 굉장히 높게 보는 곳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학생부를 만들어 나갈 텐데 학생들이 이 학생부가 구성되어 있는 거에 자기의 강점이 뭔지 이런 걸 보고 나중에 원서에 반영하면 됩니다. 그죠? 지금 당장에는 일단 이런 것들을 많이 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이 뭔지 이해를 하고 제가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동국대 경제학과에 이제 지망한 학생이 A, B, C가 있습니다. 지원자. 이건 동국대에서 이제 주는 자료예요. 자, 지원자 A는 전체는 2.85, B는 2.75, C는 2.51입니다. 이 친구가 제일 잘했죠. 전체 성적은. 자, 기초교과랑 전공교과가 있는데 전공교과를 보니까 2.16, 2.00, 2.33입니다. 이 친구가 제일 잘했죠. 이 친구 제일 못했고. 그죠? 전체 등급은 얘가 더 좋고. 이 친구 학업 역량은 좀 좋다고 판단할 수 있죠. 선택 과목, 제가 저번에 선택 과목 설명회를 했었잖아요.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자체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선 되게 중요한 항목이에요.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 그래서 이 친구가 선택한 과목을 보니까 수학 쪽을 원투에 기하, 심화수학, 미적분, 확통, 인공지능 수학까지 굉장히 많이 했죠. 이 정도면 다 했다고 보거든요. 이 친구는 수학 쪽을 보면 수 원투에 기하, 미적, 확통. 이 친구보단 약간 부족하죠. 여기도 수 원투, 기하, 미적분, 확통. 그죠? 여긴 프로그래밍이 있지만. 그래서, 네네. 아, 제가 여기가 갑자기, 네. 들리시죠? 실장님 들리죠? 네, 잘 들립니다. 아, 네. 계속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런 선택 과목을 선택한 자체도 이 친구가 좀 좋고요. 그리고 과학 쪽을 보게 되면 물화생지를 다 했어요. 원을. 그리고 투도 다 했죠. 그래서 평생부가 요새 약간 학종에서 조금 좋은 결과를 내기도 하죠. 이공계에서. 여기도 물화생지를 다 했고 투도 다 했습니다. 이 친구는 물화생지를 다 하진 않았어요. 조금 적게 했죠. 그래서 선택 과목만 봤을 땐 얘가 1등이죠. 그렇죠? 얘랑 얘는 약간 비교를 좀 수학과 과학이 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그냥 비슷하다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새 이제 수상 경력은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동아리는 어떤 걸 했고, 봉사는 어떤 걸 했다, 그죠? 이 친구는 봉사를 좀 많이 했죠. 여기 좀 적게 했고, 그죠? 주요 역할 보니까 뭐 어떤 비슷하죠, 이거는. 이 친구가 제일 적죠. 근데 이 친구가 최초 합격한 친구고, 이 친구는 최종 불합격한 친구입니다. 점수는 얘가 제일 좋았는데, 이런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그래서 이걸 항목별로 이렇게 나눕니다. 대학에서 항목별로 나눠서 자, 기초 학업 역량은 셋 다 우수가 나왔어요. 학습의 주도성도 우수가 나왔죠. 점수 자체는 얘가 제일 좋았어요. 전공 적합성과 관련해서 전공 역량은 수학에 대해서 이 친구가 오수가 나왔어요. 근데 얘는 수학을 좀 잘 못했나 보죠. 전체 점수는 좋지만 전공 관심도나 진로 탐색에 대한 노력, 아까 관심도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매우 우수가 나왔고 보통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 많이 했단 얘기죠, 아이가. 인성 및 사회성에 대해서는 역할의 주도성 등등 해서 우수가 나왔고 이 친구들은 이제 보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개를 다 종합적으로 보니 이 친구가 가장 좋더라. 그래서 얘가 합격을 한 거죠. 이런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우리 2학년 학생들은 2학년 1학기까지 지났으니까 3개 학기가 지났어요.
두 개 학기가 남아있죠?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들. 현재 상황을 진단해서 이 두 학기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가천대 이상 자기 점수에 따라 혹은 인서울의 어떤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어떤 작전을 세우는 시기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검토를 해보고 내가 어떤 식으로 좀 해나가야 되지?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물어보러 오면 되죠.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학기가 지났고 4개 학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이제 시작이다. 이런 게 저번 설명의 제목이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이런 데이터들을 좀 좋게, 우수하게 만드는, 그리고 아까 역량이라는 게 최근에 관심사기 때문에 이런 쪽을 드러낼 수 있는 학생부를 만들어 나간다면 점수가 비교적 높지 않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느 정도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약수령 논술은 우리 고1, 2 학생들한테 얘기할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제가 여기다가 안 빼고 넣어놓은 이유가 3에서 6, 7등급 학생들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나왔고 우리 고3들한테는 마지막 남은 보루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 4, 5등급 학생들은 결국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됐든 교과전형이 됐든 지방대를 갈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정말 특별한 스토리가 없는 한 예를 들어 내가 4.5등급인데 수학은 2등급이에요. 되게 잘한 거죠. 이러면 수학교육과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수학과를 쓰게 되면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과천대도. 그런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근데 그런 스토리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4에서 5등급 학생들은 약간 이제 내신 쪽에서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 아직 돌파구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고등학교 2학년들 한 학기 정도 더 지나면 이제 대충 나오거든요, 각이. 그러면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가천대를 노릴 수 있는 약수령 논술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수능 공부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수능 공부를 해놓으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래서 국어 수학만 들어가게 되고요.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런 전형도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수능 시험이 일인데 수능 시험 앞뒤로 해서 약수령 논술 이런 것들이 열립니다. 이 약수령 논술이란 이름이 붙은 이유가 일단 가천대 보면은 인문 자연해서 인문계는 국어 9문제, 수학 6문제만 나와요. 그다음 자연계는 6문제, 9문제가 나오죠. 각 문항당 10점이고 150점 만점입니다. 이건 기본 점수고. 이거 좀 기억해 놓으세요. 각 문항당 10점. 그죠? 그래서 수학, 국어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그리고 수학도 수 1, 2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2학기가 수2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아직 시작도 안 했죠. 이거 좀 잘 해놔요. 이걸 정말 열심히 해놓으면 방법이 많이 생깁니다. 약수령 논술뿐만 아니라. 그래서 얘를 좀 잘 해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수원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게 약수령 논술이에요. 어떤 지문을 주고 단답형으로 그죠? 예술의 물질성에 대한 해결의 견해를 정리했다. 위에 그래서 기억니에 들어갈 걸 골라라가 아니라 써라죠. 써라. 근데 이거 열자도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약술형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수학 같은 경우도 간단합니다. 수리논술은 이걸 굉장히 길게 쓰게 되어 있어요. 어렵고. 근데 이거 푸는데 한 3줄 정도는 풀거든요. 그래서 쓰는 역량보다는 푸는 역량이 더 중요한 시험. 그래서 수원수투를 잘 해놓으면 가천대에 약수령 논술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내가 내신이 만약에 한 5등급대나 4등급대에 있는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고 볼게요. 근데 수학도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만약에 제가 제 사촌 동생이나 누구를 컨설팅 한다고 치면 제가 그럼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여기 있는 학생들한테는 다 소중한 부모님의 자제분이니까 방어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 사촌이다 그러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너 수1 공부해 이렇게 할 거예요. 수2도 공부하고 수2가 내신에 나올 거고 수1 써먹을 일이 있을 거야. 그죠? 이 두 개를 잘하게 되면 정시가 됐든 약수령 논술이 됐든 해결이 되는 거니까. 자, 삼육대, 한신대, 서경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공학대, 고려대 세종캠퍼스 전부 다 약수령 논술을 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놓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수시원서에서. 선생님, 저 내신 6등급인데요.
약수령 논술에 내신도 들어간다 그러던데요. 이런 질문들 많이 받거든요. 자, 가천대 환산전수입니다. 환산전수가 3등급한테 97.5점을 주고 내신, 6등급한테 93.75점을 줘요. 이 둘의 차이가 7.5점 차이가 납니다. 그죠? 7.5점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빼보시면 3.25거든요. 3.25. 근데 내신 반영이 20%예요. 그러니까 두 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7.5점 차이가 나요. 아까 제가 약수령 논술 한 문제에 몇 점이라 그랬죠? 10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냥 한 문제 더 풀면은 되는 이런 약간 역전의 시나리오들이 있는 게 약수령 논술입니다. 자, 그래서 소개를 조금 했고요. 정시 얘기를 조금 할게요. 자, 우리 고3들 중에 이제 한 4등급이나 5등급 선에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다 준비를 해요. 왜냐면 이건 학생부 수시로는 그냥 지방대니까. 내가 종합으로 지방대를 안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지막에 해볼 수 있는 것들은 일단 정시 쪽에 있는 거죠. 약수령 논술과. 자, 그러면 2등급 때나 1등급 때 아이들은 준비를 안 하냐? 3등급 때까지 포함시킬게요. 3등급이 왜 이러냐면 3등급이 중간에 있어요.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쪽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그럼 1, 2등급 학생들은 준비를 안 하냐? 1, 2등급 학생들은 최저 등급이라는 어떤 또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 등급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준비를 해요. 그렇죠? 좋은 대학을 가려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 준비를 하게 되는데 고3들은 다 준비를 하는데 고1, 2들은 다 준비를 안 해요. 그러니까 고3 때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감히 그냥 컨설팅을 하는데 정시 준비를 해 놓으세요. 특히 고1, 2는 어떤 준비를 해 놓으면 되냐면 제가 조금 이따가 시나리오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일단 국어랑 영어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국어랑 영어의 수능 준비는 해놔라. 이건 진도가 있는 게 아니니까. 관심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요. 이런 방학 같을 때에 이런 공부를 하기가 굉장히 좋죠. 자, 이 얘기를 잠깐 오늘 학습법 컨설팅도 할 거기 때문에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영어 공부 보통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많이 다녔잖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는 거의 매일 합니다, 아이들이. 그렇죠. 독해도 하고 단어도 외우고 이래 하죠. 근데 국어 공부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내신 때만 해요. 그럼 바꿔서 얘기해서 영어 공부를 내신 때만 한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좋은 결과 나오기 어렵겠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국어는 영어에 비해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니까 기본기는 있는 거잖아요. 알아듣고. 그렇기 때문에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등학교 국어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걸 매일 해야 된다는 얘기를 꼭 할게요. 매일 그럼 뭘 하냐? 학교 내신 나가지도 않았는데 수능 공부를 하세요. 수능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수능 공부를 하는 방법은 유튜브에 찾아봐도 많고 저희 하이탑에도 유튜브에도 제가 고3들 대상으로 정시 학습법 컨설팅을 한 게 있어요. 거기 보면 국어 공부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보면 정보는 많죠.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어떤 그런 문제죠. 그래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내신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점점 더 고3으로 갈수록 점점 더 수능 스타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좀 감안하시고 우리 어머님들도 꼭 신경을 쓰세요. 학생들이 제가 보면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머님들이 결정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정시 얘기를 하면은 정시는 일단 백분위와 표준 점수를 보고 가는 거고요. 그냥 대략적인 안내를 드릴게요.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다. 표준 점수가 뭔지 일단 설명을 좀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수학이 불수능이었습니다. 국어는 물수능이었어요. 그럼 여기에 1등급과 여기에 1등급은 다 4% 안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이에요. 예를 들어 둘 다 97%를 받았다고 칠게요. 둘 다 잘한 거죠. 97% 정도면 연고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았는데 실제로는 수학 97%가 더 잘한 거잖아요.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점수를 더 줍니다. 그래서 150점 만점으로 해서 1등 150점은 만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점자를 기준으로 이 표준 점수가 환산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143점이다. 이 친구가. 근데 이 친구는 똑같은 97점이면 120점 뭐 이런 식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난이도를 반영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서울대에 4등급짜리가 붙었다, 국어. 나머지 다 잘했겠죠. 그래서 이런 표준 점수라는 이슈가 하나 있고, 이 표준 점수는 어쨌든 난이도를 반영하는 점수고, 이 난이도를 반영한다는 얘기는 어려운 시험을 잘 볼수록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마 겨울방학 가까이 돼서 2학기가 끝나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정시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그때 좀 더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시 입결은 그냥 이 복잡하게 보시지 말고 대략 10% 정도면 인서울이 됩니다. 대략 10% 정도에. 그리고 대략 20% 안쪽이면 수도권이 돼요. 이 중간쯤에 85%, 그러니까 15% 정도에 얽혀 있는 게 가천대입니다. 퍼센트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10%면 2등급이거든요. 근데 11%면 3등급이잖아요. 11% 이하가 3등급이니까.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2등급은 2등급인데 10.9%를 받은 학생이 있고 3등급인데 11.1%를 받은 학생이 있다. 그럼 얘네는 등급은 완전히 다르죠. 그렇지만 둘이 비슷한 대학을 갈 겁니다. 이런 게 정시인 거죠. 그래서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목표점을 드릴게요. 우리 고등학교 1, 2학년들한테 국어는 난이도와 상관없이,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모의고사 쉬워요. 고3에 비해서. 그래서 좀 잘하는 학생들은 고3 걸 풀었으면 좋겠고요. 고3 거까지 공부가 됐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90점 이상을 목표로 하면 됩니다. 선생님, 저 70점인데 3등급 나왔는데요. 3등급이면 선생님 인서울 된다면서요. 이런 얘기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고1, 2때 모의고사는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등급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절대적인 점수가 이렇게 나오면 좋습니다. 영어 마찬가지죠. 영어는 1등급이 90점이니까. 그리고 가급적 조금 더 뛰어난 학생들은 고3 모의고사로 빨리 넘어가세요. 선행으로. 왜냐하면 고3 모의고사는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1년 정도 앞서서 공부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죠? 아까 제가 학생부만 중요한 거 아니라 그랬죠? 실제로 고3 대비 보시면 느끼게 돼요. 근데 그때 느끼지 말고 지금 이제 제가 얘기를 해놨으니 고1, 2때 국어, 영어만 준비를 해놔도 굉장히 부담이 덜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반영 비율도 다르고 정시에서는 뭐 자세히 보진 않겠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도 감점제, 가산점제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원점수 등급 컷인데 국어 같은 경우 작년 기준으로 3등급이 80점대 있었어요. 86점. 근데 원래는 한 75점 정도에 있습니다. 3등급이. 그러니까 작년에 쉬웠던 거죠. 자, 수학 같은 경우는 확통이 70점대니까 미적분 66점대에 3등급이 형성됐거든요. 역시 75점대 정도에 있어요. 평난이도에서는.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 한 75점 정도가 3등급 컷이 되고, 이 3등급을 넘어가면 일단 가천대 정도가 되는 그런 등급이 됩니다. 자, 이런 자세한 얘기는 제가 겨울방학이 오기 전에 할게요. 지금은 중간 단계니까. 자, 등급 분석 항상 보여드리는 그런 슬라이드예요. 되게 중요한 슬라이드고, 이렇게 구간을 나누라고 하셨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3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3등급 안쪽에 있으면 나름 굉장히 잘한 거예요. 인서울권이 가능하구나. 학생부 종합을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4등급에 있으면 수도권이구나, 내가. 5등급이면 지방권이구나. 그래서 이번 시험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어떤 특정 과목들, 특히 내가 전공이라고 생각하는 과목들이 이런 4나 5등급 선에 있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냥 전보다, 나 이번에 못 봤으니까 전보다 좀 열심히 할게요. 이런 걸로는 안 돼요. 어머님들 잘 아실 거예요. 다이어트, 그죠? 남자들은 담배 끊는 거. 이게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떤 콘텐츠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런 등급이구나라고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번에 중간고사 끝나고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슬라이드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인데 제가 요거 굉장히 좀 학생들이 꼭 해봤으면 좋겠고 혹시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이면 해본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그죠? 제가 중간고사 때 얘기를 해줬으니까. 근데 아마 저는 또 많이 안 해봤을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근데 요번에는 꼭 한번 해보세요. 꼭 이대로 안 해도 돼요. 이건 제가 예시를 들어놓은 거니까. 자,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4등급 이하인 과목들 아까 있었잖아요. 이거 제가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 대책이 꼭 학원 다녀야 되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자, 내가 만약에 국어가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목인데 4등급을 받았다고 칠게요. 그럼 이걸 3등급까지 올려야겠다라는 어떤 목표가 있어요, 나에게. 그럼 이게 몇 점대였는지도 생각을 해봐야죠. 그럼 이렇게 있으면, 아, 내가 뭐가 문제였지 하고 한번 체크를 해보라는 거죠. 내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강의 이해가 잘 됐나? 그죠? 근데 강의 이해는 좀 된 것 같아. 근데 공부를 안 했어. 숙제를 안 했어. 그러니까 강의 이해는 괜찮았어. 그렇지만 조금 약간 아쉬웠던 게 필기를 좀 더 잘해놔야겠다. 이런 액션 플랜을 세웠어요. 그럼 다음번에는 필기를 좀 잘해놓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자, 숙제. 물론 숙제라고 하기가 좀 그래요. 이건 이제 수학 기준으로 쓴 거라 공부라 그럴게요. 선생님이 그 국어 공부 매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공부를 갖다 매일 했는가? 매일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안 했다. 내신 기간에만 했다. 그러면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그럼 뭘 하지? 그죠? 구체적으로. 그럼 교재는 뭐가 좋을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럼 뭐 나비 효과인가?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얘를 좀 풀어봐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라는 거죠. 명확하게.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스퍼 컨설팅을 저번에가 아니라 지금 현재 학원에 배너 걸려 있는 거에 기말고사 뭐 기막힌 컨설팅인가 뭐 그래가지고 제 15분짜리 강의를 찍은 게 있어요. 이걸 보시면은 공부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있고요. 얘들아, 공부는 몇 시간을 해야 돼? 하루에. 그리고 주말에는 어떤 공부를 하는 게 좋아? 그리고 하루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거야 라는 어떤 컨설팅이죠. 근데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와주신 게 어쨌든 제가 하는 말을 경청해 주시고 좀 제가 하는 말을 믿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믿어보세요. 제가 20년 동안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수들이 모여있는 얘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컨설팅을. 그래서 한번 믿어보고, 선생님 시킨 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걸 잘 따라가 보고, 그러면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요 체크리스트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과목별로, 시험 끝났으니까, 오늘 내일 해가지고, 오늘은 뭐 또 자야 되면은, 오늘도 해봐도 좋죠. 한 과목이라도. 그래서 내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것 중에서 미비된 것들이 내가 어떻게 해왔고,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켜나가면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 아리까리하고 애매한 게 있으면 물어보러 오고 담당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봐도 괜찮겠죠. 그렇죠? 우리 학생들 꼭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시험 끝났으니까. 알겠죠? 그럼 다음번에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현장에서 강의도 오랫동안 했어요, 아이들. 국어도 가르쳐봤고, 영어도 가르쳐봤고, 수학도 가르쳐봤고, 과학도 가르쳐봤고, 사회도 가르쳐봤어요. 저는 전 과목을 다 가르쳐봤는데, 가르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시간씩 일주일에 3번 강의를 한다고 볼게요. 그럼 저랑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만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아이들한테 어떤 수학적인 지식들과 많은 얘기들을 해주겠죠. 근데 그러면 다들 성적이 올랐냐? 또 그렇지 않아요. 전 되게 좋은 얘기도 많이 해줬고 어떤 정수가 있는 컨설팅도 많이 해줬는데 이유는 이런 거죠. 어떤 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똑똑똑 하고 이렇게 원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 지금 수학이 4등급인데요. 2등급이 되고 싶어요. 표선고예요.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과 성을 다해서 1시간 동안 컨설팅을 해줬습니다. 야, 복습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문제집을 쓰면 좋고 이런 얘기들을 해줬죠. 그래서 이 친구가 지켜서 전교 75등에서 전교 19등인가 했어요. 잘했죠?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컨설팅 내용이 좋다 이런 나의 정수를 믿어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제가 시험을 끝나고 예전에 이제 학원이 작았을 때는 한 명 그만두면 타격이 크니까 시험 끝나면 시험 못 본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불러다가 막 이렇게 이런 것들 다 해줬어요. 체크리스트 직접 써주고 컨설팅 해주고 야, 너 다음번에 이거 지켜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점수 안 늘더라고요. 대부분이.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이 똑똑똑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자기가 필요성을 느끼고 자기가 해야겠다라는 열정과 어떤 도전 정신을 가지고 해보겠다 했을 때는 방법을 알려주면 금방 할 수 있어요. 방법은 제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런 의욕들을 가지는 게 여러분이 할 첫 번째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입결도 다 보여준 거예요. 아, 나 지금 이 정도면 나 대학교 여기밖에 못 가겠네. 이런 약간 안달을 내라는 거죠. 내가 4등급 받은 과목이 있으면, 뭐 4등급 괜찮지 않나? 다음번에 3 받으면 되지. 이게 아니고 망했다, 지금. 4등급이면 선생님 수도권이라 그랬는데, 이거 다음번에 3등급 무조건 올려야 돼. 이런 약간 안달나는 마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방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그런 안달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해보세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눈에 잘 보이는 데다 다 붙여놓으세요. 잊지 않게. 그리고 자기가 해이해질 때마다 보면서 지켜가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응원하겠습니다. 자,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죠? 제가 오늘 학습 컨설팅을 한다 그랬어요. 학습 컨설팅. 그래서 아까 그 15분짜리 강의에 있는 그런 얘기들은 어떤 시간 편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해야 돼. 주말에는 몇 시간을 공부하는 게 좋아. 이런 약간 편성과 관련이 있고요. 오늘 얘기하는 거는 어떤 꿀팁?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계획의 중요함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기 지금 제목이 1등급으로 가는 학습 컨설팅이에요. 제가 3등급 받자는 것도 아니고 1등급을 가보자는 거잖아요. 선생님 저 4등급인데요? 1등급 어떻게 가요? 갈 수 있어요.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의 문제지. 그죠? 그럼 당연히 대가는 치러야죠. 그 대가가 쉽지는 않겠죠. 근데 방법은 있어요. 그런 방법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 계획의 중요함 적어놨어요. 대부분의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계획이 있어요. 근데 나는 계획이 없다.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따라잡기가 어렵죠. 그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세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건 제가 이제 고등학교 이럴 때 했던 건데, 저는 다이어리를 썼어요. 요새는 다이어리 잘 없죠. 핸드폰에서 다 하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제일 먼저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날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탑3 적어놨는데,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거고, 저는 한 5개 정도는 적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하루에 할 걸 딱 정하라는 얘기죠. 중요한 것들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학교에 갔는데 1번. 오늘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수학을 갖다가 숙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수학을 갖다가 라이트센 뭐 10과를 풀어야 된다. 그럼 수학 10과를 공부를 하자. 푼다는 것보단 공부를 하는 거죠. 모르는 거 있으면 이렇게 체크도 하고. 그럼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뭐 한 3시간 걸릴 것 같아요.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다음 두 번째. 꼭 해야 되는 공부가 아까 국어라 그랬죠, 제가. 자, 국어 공부를 1시간 정도 하겠다. 세 번째. 저는 국어, 영어는 항상 적혀 있었어요. 이렇게. 국어, 영어. 그냥 뭐 항상 적었어요. 무조건. 그래서 시간을 오래 하진 않았어요. 한 30분 정도씩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탑3 끝났죠. 그죠? 그러니까 다, 3개에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했다고 칠게요. 이렇게만. 자, 그러면 이렇게만 적어 놓고 이거를 하루에 자기의 스케줄이 있잖아요. 내가 오늘 학교가 뭐 7시부터 저녁에 5시에 끝나고 나서 영어학원을 가야 되고, 영어학원을 갔다가 집에 가서 2시에 잘 건데, 그러면 요때 공강이 1시간 정도 있고 나에게, 요때 저녁에 한 2시간 정도가 나에게 있고, 그다음 요때 새벽 타임에 한 1시간 정도가 있다. 그럼 이렇게 얼핏 봐도 4시간밖에 없잖아요. 저쪽에 적어 놓은 건 5시간인데, 그럼 1시간 어딘가에 찡겨 넣어야 되죠. 그러면 이때도 좀 할까? 이런 식의 어떤 시간 편성까지 하는 거죠. 그날에. 머릿속으로. 그죠? 사실 여기에 더 들어가야 되는 거는 복습도 있고요. 암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 같은 게 있으면 이게 메인이죠. 그날에 지금 현재는. 수행평가 같은 게 있으면 수행평가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 해야 될 건 많아요. 그날 뭘 할지를 딱 정하라는 거죠. 탑3를 정하고 그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자, 두 번째, 공부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고등학교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머리 좋고 다 필요 없어요. 저는 공부에 재주가 필요하고 재능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럼 저는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쳐 온 입장에서 어떤 재능이 가장 중요할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노력할 수 있는 재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노력하면은 머리도 좋아지게 되고, 고등학교 공부 수준에서는 뭐 그렇게 재능이 필요하다, 이런 건 전 느껴본 적이 잘 없거든요. 자, 80, 90, 100을 만들었는데, 요렇게 만들어 가라는 얘기고, 제가 정확히 얘기를 드릴게요. 80%. 80%는 새벽 1시까지를 얘기합니다. 주말 같을 때는, 주말에는 공부 시간 5시간 정도. 주중에는 이거 새벽 1시까지라 그랬잖아요. 1시까지 하게 되면 보통 한 3시간 정도의 순공 시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3시간, 5시간 이런 정도를 80%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서 조금 더 쥐어짜면 90%가 되는데 이게 1등급 애들이 공부하는 정도예요. 새벽 2시까지. 보통 1, 2등급 애들 새벽 2시에 자요. 그때까지 할 게 많잖아요. 그리고 주말에는 7시간 이상. 이렇게 되면 한 90%는 채운 거예요. 그럼 우리 4등급인 학생이, 나 3등급이나 4등급인 학생이 나 1등 한번 해볼 거야.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는 같이 따라 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이 또 중요한데 90%에서 100%. 이 90%에서 100%는 더 이상 시간을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은 한정적이고 잠도 자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자투리 시간을 얼마나 쓰느냐. 공부할 때 집중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마지막을 결정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루어지게 되면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주말에 한 7, 8시간씩 공부하고 자투리 시간에 집중력도 좋게끔 하고 이렇게 되면 어느새 1등급에 가까워질 거예요. 정말이에요. 제가 증인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교에서 100등 정도 했습니다. 400명 중에. 진짜예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고등학교 2학년 때는 200명씩 잘렸어요. 그죠? 이문과니까. 그래서 이과에서 50등 정도로 간신히 이과 우반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고3 때는 전교에서 1등으로 졸업을 했거든요.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거 4등급이잖아요. 그죠? 25%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과정에서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50등이었는데, 어느새 30등이 돼 있어요. 어느새 10등이 돼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건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여기는 얘네도 이걸 다 하는 애들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짜내고 이런 게 쌓여서 중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당연히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은 아니고 요거 굉장히 중요한 3번. 이거 내일이 아니라 매일이에요, 매일. 오타가 났네요, 매일. 복습이 없이 진도만 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고등학교 2학년 때 했어요. 영어를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 단어를 한 50개 외웠나 봐요. 다음날 보니까 50개 중에서 기억나는 게 한 20개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중간 기말고사를 잘 보면 되지만 저 때는 수능을 잘 봐야 됐거든요. 수능을까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어제 외운 것도 기억을 못하는 어떤 좌절감에 빠지는 거죠. 과학이든 사회든 국어든 수학이든 다 마찬가지죠. 자꾸 까먹죠. 머리가 안 좋을수록. 전 머리가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많이 까먹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렇게 단어장이 아니라 계획서를 썼다 그랬잖아요. 계획서. 거기에 가장 먼저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암기장이었습니다. 암기장. 제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여기다 다 적었어요. 그리고 얘는 꼭 봤어요.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단어를 50개를 외우는 걸 1시간 동안에 외웠다고 칠게요. 열심히 외워서 알았어요. 1시간에. 제가 요거 1시간 후에 다시 물어보면 이 중에 30개 정도밖에 못 맞출 겁니다. 원래 외우는 건 원래 그런 거예요. 머리가 좋은 학생들은 더 맞추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외우는 것들은 짬짬이 계속 보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게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거죠. 아침밥 먹을 때, 안 먹을 수도 있겠지만 점심밥 먹을 때, 저녁밥 먹을 때, 통학 시간. 여학생들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자기 전에 뭘 발라야 된대요. 제가 학습 시간 컨설팅을 해줬어요. 학생 하나를. 그래서 하루를 들여다봤죠. 너 몇 시에 일어나니? 몇 시에 자니? 씻는 시간 몇 분이니? 를 물어봤죠.
그랬더니 쉬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너 쉬는 시간 뭐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 그랬더니 뭘 바르면은 문지르고 있고 기다려야 된대요. 여학생들. 이럴 때가 경쟁력이 있는 구간입니다. 이럴 때 암기장 보면 좋잖아요. 그죠? 바르면서 이렇게 문지르면서 암기장 보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활용하게 되면 요 자투리 시간들이 이제 해결이 되는 거고 외워야 될 것들이 지속적으로 외워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복습. 저는 복습 스케줄도 항상 있었어요. 이제 가면서 점점 정비가 된 게 복습도 항상 있었는데 제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 제자인데 고등학교 2학년 11월에 모의고사를 봤어요. 그때 수능 얘는 이제 정시로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11월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수학 점수가 60점대가 나왔어요. 한 65점? 잘 못했죠. 머리도 별로 안 좋았어요. 잘 못했었어요, 원래. 근데 고3 3월 모의고사 때 89점을 받았어요. 잘했죠? 2등급. 4등급이었는데 2등급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뭐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가 너무 잘 가르친 거야? 많이 물어봤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요 시험을 보고 나서 상담을 할 때 해준 얘기가 이거래요. 야, 너 매일 1시간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복습을 해. 내가 볼 때 네가 머리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 해봤더니 수학은 복습할수록 좋더라. 그래서 그 친구는 매일 수학을 1시간을 복습하는 시간을 배정했어요. 그때 교재 자이스토리였거든요. 자이스토리 좀 어렵거든요. 그럼 간신히 제가 이해시켜주면 자기가 그걸 다시 반복하고 이렇게 복습을 해서 이렇게 다진 거죠. 선생님 너무 많은데요 할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죠? 아까 제가 3시간이 여기라 그랬고 5시간이 여기라 그랬는데 순공시간 5시간 안에 이걸 다 할 수 있나요? 자, 암기장은 자투리 시간에 봐야죠. 이거는 이 5시간에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국어 이런 거 학교에서 해갖고 오면 좋거든요. 저는 해갖고 왔었고. 근데 안 된다 그러면 1시간. 그죠? 일단 복습하라 그랬잖아. 수학 복습. 1시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꼭 해야 될 것들. 그리고 나머지 3시간에 그날의 메인들을 집어넣으세요. 그게 영어가 될 수도 있고 수행평가가 될 수도 있고 수학이 될 수도 있겠죠. 대부분은 수학이어야 돼요. 제가 수학학원이어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수학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수행평가 같은 거 급하면 좀 잠 덜 자고 하는 거죠, 그날은. 그래서 이렇게 알차게 이루어져 있으면은 그러면 당연히 제가 아까 말했듯이 1등급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4번 얘기가 마지막이에요.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4번 얘기 잘 듣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방학을 앞두고 있는데 여름방학. 여름방학 때 고밀도 강좌를 할 거예요. 주 5일 수업. 안 하면 안 돼요. 그죠? 안 그래도 여름처럼 짧은데 수학학 언제 할 거예요? 해놔야 되거든요. 시간 있을 때. 그럼 여름방학에 주 5일 수업을 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만약에 20강을 편성해서 20강 동안에 수학 하 혹은 투 개념 선행을 한다고 볼게요. 처음에 지금 저한테 설명해 들었으니까 의욕에 차 있어요. 그래서 한 1에서 3강까지는 잘해요. 숙제도 잘하고. 근데 이제 더위에 지쳐가면서 이제 조금씩 틀어지죠. 자, 20강까지 배웠을 때 이제 한 달이 좀 지났겠죠. 자, 떠올려 보세요. 20강까지 배웠을 때 기억나는 부분이 어딘가요? 아마도 뒷부분일 거예요. 최근에 배운 데니까. 여기는 쉬운 데는 기억이 나겠지만 이 중간쯤 있는 데는 거의 또 다시 새 거예요. 그냥 들어봤다 정도? 얼핏 들어봤다. 그때는 풀 수 있었죠. 이게 바로 최악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 똑같은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해야 되잖아요. 까먹었으니까. 그죠? 근데 안 까먹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안 까먹고 1에서 20강까지를 기억하고 있다. 그럼 또 할 필요 없잖아요, 개념을. 그럼 유형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유형을 또 금방 하면 또 심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유형 심화는 뭐 한 몸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20강을 기준으로 했는데 1주, 2주, 3주, 4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4주, 한 달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1주차에 1에서 3강을 배웠고 3과를 배웠고 4에서 뭐 5과를 배웠고 6에서 7과를 배웠고 여기는 7에서 9과를 배웠다고 칠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 중에서 1과 2과, 2과를 가장 잘 하는 학생은 이 1주차에 있는 홍길동일 겁니다. 홍길동으로 할게요. 홍길동 학생이 왜냐면 1주차 때 2과를 배웠으니까. 그죠? 2주차에 홍길동, 3주차에 홍길동, 4주차에 홍길동이 있을 텐데, 만약에 이 2과를 4주차에 있는 홍길동이 가장 잘할 수 있으면 수학은 엄청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 2과를 갖다가 이 다음에 4, 5과 진도를 진행하면서 복습을 해줘야 되죠. 그래 안 까먹을 거 아니에요? 복습을 하다 보면 좀 깊어져요, 내용이. 그럼 더 좋은 거는 그 다음 강화를 해주면 좋습니다. 다른 문제집도 풀어보는 거죠. 이과에 대한. 더 좀 심화까지 하면 더 좋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4주차에 끝이 났을 때 이과가 안 까먹고 오히려 강화되어 있으면 여기서 뼈대를 만들었으면 이 이과에 대한 살까지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인류대 가는 거예요. 그쵸? 그렇겠죠. 다른 과목도 다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히려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복습과 강화 쪽입니다. 진도가 나가는 거 당연히 이제 진도 계획이 있으니까 나갈 텐데 이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복습 없이 진도만 나가는 거는 좀 무의미할 수 있어요. 다시 해야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진도를 안 나가면 되느냐? 그러면 선생님 저 아직 복습을 안 했으니까 진도를 안 나가면 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10월에 중간고사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7월 아니에요, 벌써. 7, 8, 9. 3개월이거든. 그죠? 3개월 후에 중간고사 보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2바퀴는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진도 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진도 계획은 따라가면서 얘를 갖다 보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잠 좀 줄이든가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우리 학생들 이해 가시죠? 그리고 제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그리고 경험상 제가 많은 제 경험도 얘기했고 또 가르친 경험도 얘기했으니까 좀 믿어주세요. 우리 학생들 다 잘했으면 좋겠거든요. 자, 고3들 슬라이드랑 거의 비슷하다 그랬는데 고3들 이거보다 좀 더 자세하게 가겠지만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질 일들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이제 성인이에요. 더 이상 이 입시로 뭐 일을 할 게 없어요. 딱 이 시기뿐입니다. 이 시기. 이 시기에 좋은 것들을 많이 배워야 돼요. 시도도 하고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성인이 됐을 때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좋은 결과를 얻으면 가장 좋죠. 자, 반년이 지났고요. 2023년도가, 그죠? 여기서 실패를 했든 성공을 했든 그런 경험들이 이런 다음 학기에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수하는 거는 매우 필요해요. 근데 실수를 거듭하면 실패가 되겠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그랬으니까 다시 한번 희망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똑같은 실수를 자꾸 거듭하지 마십시오. 자, 2학기의 시작은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한 일단 이렇게 찾아온 학생처럼 뭔가 나 해보겠어 라는 어떤 목표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번에 체크리스트들을 한번 짜서 전략을 좀 짜보시고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린 꿀팁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생길 겁니다. 과정이 좋아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 하이탑의 학생들 모두 응원하고